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과 충돌이 잦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노인들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과 충돌이 잦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노인들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과 충돌이 잦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노인들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길이 200m의 골목 양옆으로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도매 상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볼펜을 팔던 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아 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소매상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문구 소비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고 커다란 문구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점 덕분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곳이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지기를 꿈꿔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길이 200m의 골목 양옆으로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도매상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볼펜을 팔던 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아 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소매상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문구 소비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고 커다란 문구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점 덕분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곳이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지기를 꿈꿔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길이 200m의 골목 양옆으로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도매상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볼펜을 팔던 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아 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소매상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문구 소비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고 커다란 문구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점 덕분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곳이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지기를 꿈꿔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테크도 비슷한데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평소에 절약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저축을 늘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지만 10년 뒤의 목표가 뚜렷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보다 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테크도 비슷한데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평소에 절약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저축을 늘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지만 10년 뒤의 목표가 뚜렷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보다 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테크도 비슷한데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평소에 절약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저축을 늘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지만 10년 뒤의 목표가 뚜렷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보다 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주 등축제인데요. 등축제의 성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등축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등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한국 축제 문화 산업의 본보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00만 명의 관광객과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 축제를 수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등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 등축제는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등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진주시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주 등축제인데요. 등축제의 성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등축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등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한국 축제 문화 산업의 본보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00만 명의 관광객과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 축제를 수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등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 등축제는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등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진주시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주 등축제인데요. 등축제의 성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등축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등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한국 축제 문화 산업의 본보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00만 명의 관광객과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 축제를 수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등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 등축제는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등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9번. (50번)